보는 시간입니다.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병오년 첫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부산의 구석구석을 소설가 예리한 눈, 또 따뜻한 가슴으로 훑어주고 계십니다. 새해 첫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번 우리가 용호동에서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보았다면 오늘은 아주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 사이에도 여기가 진짜 부산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깊은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바로 금정구의 오륜동에 위치한 회동저수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륜대 저수지라고도 부르시는데 정확히는 수영강 상류의 하폭이 좁은 지점에 축조된 중력식 콘크리트 댐입니다. 총 저수량 1850만 7천 톤, 호수둘레는 약 20km, 긴 쪽의 지름은 약 6km, 폭 2km의 인공저수지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동 수원지 부근은 1964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45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관광유원지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부산 오륜대 고분과 부산 가톨릭대학, 한국 순교자 기념관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수변 산책로인 회동 수원지 사색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농경지 곳곳에 주말 농장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산책길과 트레킹 구역이 허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을 시간이 멈춘 사색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수지에 얽힌 80년의 역사와 그 속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회동 저수지 오륜대 이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라면서요. 먼저 어떻게 만들어진 게 된 건지 알려주실까요? 네, 정확하게는 인공저수지입니다. 그 건립 경위를 들여다보면 우리 부산의 갈증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아주 지독한 가뭄이 부산에 들었거든요. 네. 물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양수 시설을 확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12월에 수영강 보조 수원지에 양수기관을 설치하고 처음 취수를 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항구적인 한발 대책, 그러니까 가뭄 대책과 상수도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댐 공사를 시작합니다. 동래군 동래읍 회동리 수영강 상류에 표고 30m 높이로 제언을 쌓기로 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저수 총 용수량 약 1000제곱미터를 목표로 했는데 1943년에 계획을 더 크게 변경해서 마침내 1946년 명장 정수장과 함께 준공되었습니다. 오륜동과 회동동 사이에 좁은 계곡을 막아 금정구, 오륜동, 선동, 회동동에 걸쳐 거대한 물그릇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예, 이 1940년대면 참 오래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공사와 확장을 계속했다면서요. 부산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수도 원수 수요가 폭발했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1월에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1959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겁니다. 결국 1967년에 또 한 차례 저수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가 참 아픈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을 더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이제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철거돼야 됐거든요. 네네. 정든 고향집과 앞마당에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며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아픔이 이 물줄기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 후 1983년에도 확장 사업을 벌여서 이제는 낙동강 원수를 송수관을 통해 하루에 1800세제곱미터나 집수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231제곱미터, 저수량만 1850만 톤에 달하는 부산의 젖줄이 된 겁니다. 그렇게요. 물 밑에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니 참 짠한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유물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아주 기묘하고도 신기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1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완전히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강원도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물속에 숨겨져 있던 부산 오륜대 고분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돌방무덤, 동널무덤 그리고 철제품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00년 전의 흔적이 현대의 가뭄 덕분에 햇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2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 댐에서 수영강 유지 용수 그러니까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물을 하루 3만 톤 방류하는데 그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 발전 시설까지 완공하고 기념식을 열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대 유적부터 최첨단 신재생 에너지까지 회동저수지는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수지가 그래 크다 카더만 실제로 보면 어쩌습니까? 한 바퀴 돌락하면 한참 걸립니까? 예, 트레킹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호수 둘레만 약 20km에 달하고요. 긴 쪼개의 지름이 6km, 폭이 2km나 되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수위는 비가 많이 오면 최고 35.8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최저 25.2m 사이를 오가는데 특히 중요한 건 93.02제곱킬로미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지정되어서 무려 45년 동안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에야 비로소 문이 열렸는데 덕분에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원형의 자연과 깨끗한 물줄기를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변에 부산 가톨릭대학이나 한국 순교자 기념관 같은 의미 있는 장소들도 아주 가까운 거리 있고 수변 산책로인 사색길이 아주 예쁘게 닦여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뭐 가신 분들 참 많으실 테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산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동 저수지 가면 소설가님은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 회동저수지는 사계절 내내 다른 풍경을 보여주지만 저는 주말 아침에 일찍 방문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예, 물안개가 은은하게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풍경은 정말 깊은 감동을 줍니다. 특히 오륜대가 위치한 부엉산 전망대는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높이가 175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뒷산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 꼭대기에 서면 회동저수지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흔치 않은 산악 절경이 펼쳐집니다. 저수지를 둘러싼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회동저수지의 가장 큰 매력은 주변이 크게 개발되지 않아서 자연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잊힙니다. 또한 회동저수지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전망데크 그리고 목재 산책로를 따라서 둘레길 형태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아이들과 함께 와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걸으면 시선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빛과 숲의 색감이 갑갑하고 어지러웠던 가슴을 어루만져 줄 겁니다. 그렇게 자연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봄과 가을에 찾으면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촘촘한 쌕쌕의 나무들이 저수지에 비치며 만들어내는 물에 반사된 숲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오륜동 부근에 가면 황토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맞이해 보면 정말 힐링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떠나도 이런 자연 휴식처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부산입니다. 부산은 절대 바다만 있는 도시가 아닌 것입니다. 예, 소설가님 말씀 들으니까 당장 운동화끈을 묶고 싶은데 예, 길이 험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험하지 않습니다. 예. 초보자도 걷기 쉽게 전망데크하고 목재 산책로가 둘레길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저수지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데다가 우리가 평소 이제 물이면 바다 이쪽을 갖다 많이 보면서 걷는 길들이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호수란 말이죠. 예. 부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부산에 이런 데가 있다고 한참 놀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힐링이란 말이 이보다 어울리는 공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 금정이나 장전 일대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 운전자도 편안합니다. 또 도시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오면 오륜동 부근으로 올 수 있고 금사동 방면으로 통해서 트레킹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20분, 30분이면 도착하는데 저수지로 가까워질수록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창문을 열면 바로 숲 냄새와 바람이 느껴집니다. 길 자체가 굽이굽이 심하지 않아서 흐르는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기 좋은데 특히 해질 무렵에 가면 정말 그 부산말로 죽여줍니다. 숲과 저수지의 빛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환상적입니다. 드라이브 후 저수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로 산책을 연결하기도 좋고요. 여름에는 주변 나무들이 터널처럼 둘러싸여 그늘이 많으니까 햇빛을 피해 조용히 달리고 싶을 때 제격입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에는 젖은 도로와
숲의 조화가 사진처럼 아름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또 그쪽에 가면 예쁜 카페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예. 최근 감성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힐링 여행과 잘 어울리는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저수지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카페가 인기입니다. 또 대형 카페도 엄청 몇 가지 생겼고요. 큰 창을 통해 저수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비 오는 날 방문하면 더 감성적입니다. 카페 내부 좌석도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자연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좋고 커피 맛도 안정적인 곳이 많습니다. 원목 컨셉의 따뜻한 카페부터 모던한 스타일까지 취향대로 골라가실 수 있고 또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빵과 샌드위치도 판매해서 가벼운 점심을 대신하기에도 좋습니다. 네, 산책하고 나면 또 배도 고프잖아요. 또 이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백미일 텐데 오륜동의 유명한 좀 맛집 정보도 주신다면요? 네, 산책 후에 즐기는 미식이 또 이곳은 예술입니다. 좀 걸으니까 출출해지는 거죠. 예. 오륜동 마을 쪽으로 가면 전통의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매운탕, 민물회, 그리고 오리고기, 닭백숙 이런 것들이 주 메뉴인데 그 트레킹 후에 땀 닦으며 먹는 오리불고기는 보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가볍게 드시고 싶다면 산책로 초입의 소규모 음식점에서 김밥이나 어묵 국물을 들기셔도 괜찮고요. 근처에 또 장전동이나 금정구 일대로 조금만 나가면 한식 맛집, 생선구이 전문점, 손칼국수집도 많습니다. 특히 칼국수와 만두 맛집은 점심시간에 줄이 생길 정도로 유명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륜동 부근에는 전체 회식이라든지 게라든지 할 때 그 뭐 족구라든지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요즘에는 더 맛있는 맛집들이 더 많이 생겼고 또 정겨운 분위기가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예,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주차 중요하지. 주차 어찌 해야 됩니까? 네, 회동 저수지 공영 주차장과 인근 소규모 민영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요금은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이고 일부는 일일 최대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주말 오후에 좀 붐빈다 싶으면 회동동 주민센터 방향 주차장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상대적으로 덜 붐벼서 주차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 후에 저수지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평탄해서 아이와 걷기에도 어렵지 않고 또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팁은 역시 오전 시간대 방문하거나 아예 일몰 직전에 골든타임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차도 수월하고 저수지 풍경도 제일 아름답거든요. 아니면 부근의 대형 카페를 검색해서 그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팁입니다. 아, 그러게요. 주차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회종 저수지 새해를 맞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갈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잊지 마셔야 할 팁입니다. 회동 저수지는 입장료도 없고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야간 산책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명이 약한 구간이 많거든요. 특히 저녁 7시 무렵이면 금사동 방면의 출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금사동 쪽에 차를 대놓고 회동 저수지 안쪽으로 왕복으로 트레킹을 했다가 일찍 해가 지고 문이 상수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문이 닫혀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물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꼭 밝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모자나 물을 미리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약은 따로 필요 없으니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회동 저수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한편의 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회동저수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45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개방된 만큼 이 맑은 물과 숲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입장료도 없는 이 거대한 자연 휴식처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여러 추억들을 남겼고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위락시설은 없어도 고요한 수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회동저수지 사색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연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개발 제한 구역을 풀라는 목소리와 시원찮은 소문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부산이란 도시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과 상수원으로서 가치만으로도 회동저수지는 지켜져야 할 새로운 자원입니다. 이곳에 개발이란 이름으로 무지한 잣대를 갖다 대는 시선들이 정말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제발 부산이라는 도시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회동 저수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저희 자갈치 아지매